네. 샌프란시스코에 처음 내렸을 때 지금 샌프란시스코가 그 저기 저 동성애자들 천국이 돼버렸잖아요. 거기에. 그런데 거기에 가니까 그 공항에 야 여름이었는데 남자와 남자가 끌어안고 막 키스를 하는데 수염은 이래가지고 아니 나는 내가 볼 때는 막 토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도시를 점령해가지고 완전히 그 아름다운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완전히 그냥 폐허의 도시처럼 사람들이 다 거기서 빠져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래 뭐 참 샌프란시스코 이름이야 성프란시스 이름을 따가지고 거룩한 도시가 이름인데 그거 뭐 과거 히피의 그 원상지도 거기고 지금 완전히 지금 샌프란시스코는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중국의 페타밀 그 마약 때문에 완전히 나라가 지금 국가가 붕괴되고 샌프란시스코는 가장 직격탄을 맞은 도시가 된 거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트럼프가 이것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만 있다. 네. 가운데 성은 없다. 그러고 군대도 못 오게 하고 네. 그 공무원도 떠나가게 하고 야 대통령도 그렇게 힘이 좀 있어야지. 우리나라 대통령 같은 이 대통령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야 나는 그게 트럼프의 힘이 뭐냐면은 교회의 힘이거든요. 맞아요. 뒤에서 받쳐주는 교회의 힘이요. 아니 그때 보면 그 침례교단 같은 데서 그 목사들이 그 당시에 미국은요. 우린 트럼프를 지지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교회가 그렇게 되면 발칵 뒤집히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되면 발칵 뒤집히잖아요. 예. 근데 교회가 솔직한 얘기로 나라가 없는 교회가 어디냐고. 근데 미국 정치는 개교회, 개인은 나는 누구를 지지할 수 있다, 누구를 지지한다는 분명한 자기 표명을 할 수 있는 것이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가 강단에서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라고 충분히 자기를 표명해서 자기 누구를 지지하는 것을 밝히 말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의 정치 풍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야죠. 목사님, 그 우리나라 이제 지금 보면 우리가 나도 지금 그 강단에서 그 해가지고 이제 고발당해서 계속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 지지를 못하게 하잖아요. 그걸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게 더불어민주당 식구들이야. 맞아요. 예? 근데 그게 사실 우리나라의 그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든 게 사실은 일제시대 때거든.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제가 예. 미국의 그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 유명하잖아요. 전도 예. 폭발. 예. 이 운동을 일으킨 분인데 그 교회 가서 한번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분이 공화당을 딱 지지하고 나와요. 설교하면서. 네. 그러면서 왜 공화당을 지지해야 되는가? 성경적인 가치를 그 당이 따르기 때문에 우린 지지해야 된다. 근데 교인들이 막 박수를 쳐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것을 법으로 금지를 시켜놓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도 어느 당을 지지를 못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예. 홍 목사님, 이게 지금 3.1절 앞두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저희들이 일본을 반대하잖아. 더불어민주당은. 예. 반일 운동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일본에서 만들어 놓은 그거는 왜 따르라고 그래? 일본에 만들어 놓은 거?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라 교회가. 예. 그거가 사실 일제시대 때 못하게 한 하도 항일운동이 그렇죠. 일어나니까. 뭐 그 당시에 누가 뭐라 그래도 반일 그리고 독립운동의 원상지는 교회였죠. 교회는 그 당시에는 아주 미약한 교회입니다. 전직 해봐야 10만 내지 20만, 많을 잡아도 30만밖에 안 되는 그 시대의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 반일운동, 독립운동의 중심지니까 교회를 갖다가 이제 전부 다 교회 안에 가다 놓고 독립운동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본이 그런 그 정교 분리를 왜곡해가지고 그래 했고, 해방된 다음에도 이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그걸 공격하니까 민주화를 하니까 또 역시 교회 안에 가져 놓고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이 굳어져 버린 게 이 문화가 잘못된 문화가. 그런데 아직까지 이 사상을 지금 사실 이것도 더불어민주당 논리적 모순이 이 과거의 유신 시대나 뭐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가장 NC식했던 교회가 노상 대모하고 반대했잖아요 그때도. 맞아요. 그러면 그거는 정치 개입 아닌가 그게? 맞아요. 그래 똑같이 해놔놓고 이제 가지고 우리가 반 공산주의 반 이렇게 좌파 여기들 운동하면은 왜 정치하는 일인데 헛소리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싸움에 우리는 논리적으로 밀리지 말고 맞받아 쳐가지고 오히려 역공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뭘 하면 겁을 집고 움츠려 들어가본단 말이죠. 이제는 공격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 교회가 이제는 정말로 이 대한민국 지키고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는 목사님들 정신 차리고 국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공산주의 우리와 공존할 수 없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이 현상은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즌2에 불과합니다. 이게. 그때 완전히 성공하지 못한 거를 이번에야말로 이재명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 또다시 제2의 탄핵 사태를 일으켰는데 그때 박근혜는 어물쭈물 하다가 막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대대적인 방역을 하니까 지금 움츠러해가지고 지금 어디로 갈지 지금 모르는 중간지대에 좀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더 밀고 3.1 운동 때 그때 우리 3.1 모여가지고 한테 모이고 외치면은 무너진다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적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국가의 운명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여기에 밀려가지고 이렇게 좌파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방향을 넘어가 버리면 다시는 회복할 가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그때부터는 거대한 중국의 영향력 아래 우리나라 지금 뭐 기득권층들 우리나라 국가 이끌어가는 그 리더급들 거의 다 중국의 영향을 받는다고 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언론 뭐 이게 전부 다 그래 돼 있는데 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지키는 세력은 국민운동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전 목사
목사님이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지금 모든 법과 제도가 야당이 지금 자기들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우리 우파가 그 일을 행하게 되어지면 이건 극우라고 몰아세우면서 모든 법과 제도를 가지고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국민 저항권밖에 없다. 그러므로 3.1절 우리가 1천만 이상이 나와서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국민 저항권을 가지고 좀 잘못된 법과 제도를 우리가 바꿔갈 수 있는 4.19 정신 혁명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근데 그 우파라는 말을 이게 영어로 보면 right예요, right. right라는 말은 옳다는 얘기예요, 옳다. 그렇지. 올바르다. 그리고 좌파라고 하는 것은 left예요. left는 떠나다, 외도하다, 오도하다 이런 뜻이에요. 틀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파 그러면 아 우리가 맞다 이런 의미야. 우리 주님도 우편에 서 계신 분이잖아요. 옳은 분이야. 그리고 좌편의 쟤들 우리는 진보야라고 하는 게 다 좌파거든. 극진보라고 하는 사람들 이름을 그렇게 바꿨을 뿐이지 사실은 진정한 진보는 우파 쪽에 가 있어요. 옳은 일을 하니까.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좌파야. 이 좌파 세력도 우리가 얘기할 때 그릇되고 잘못된 그룹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우파 그걸 부끄러울 필요가 없어요. 아 우리가 옳다는 얘기구나. 바르다는 것이구나. 옳구나. 이런 뜻이 라이트예요.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이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광훈 씨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전광훈 목사님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목사다.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우파가 진정 우리 대한민국의 진보다. 이걸 분명히 정의를 내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운동을 하면서요. 일제시대 때는 애국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기 이해학당 학생들이잖아. 저거 유관순. 네. 올려보세요. 네. 이화학당 저 학생들. 유관순이도 저 크리스찬이거든. 예. 저 상동교회 출신이거든. 이화학당 예. 학생들이 저 이제 운동을 일으켰단 말입니다. 예. 일제시대 때는. 예.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이제 그 민주화 세력이라고 해가지고 이 세력들이 그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싸움에서 이승만과 김일성의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김일성의 그 공산주의의 그 사상을 가지고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딱 들어온 거예요. 맞아요. 요게. 예. 그러니까 이 민주화 세력이 어떤 세력이냐? 이것은 양의 탈을 쓴 일이라는 거죠. 아니 북한도 인민민주주의라고 그러지. 예, 인민민주주의. 민주화라는 그 탈을 쓰고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 탈을 뭘 썼냐면은 복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 이제 대한민국에 들어왔어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아 이것이 잘못됐다. 그것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KNCC잖아요 지금. 네. 요즘에 얼마 전에 제가 어디 유튜브를 보니까 그 KNCC의 대부가 김상근 아닙니까? 예? 나이가 많이 들었더라고요. 이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현상을 지금 보고 자기가 잠이 안 온대요. 네. 그 사람이 잠이 안 올 수밖에 없지요. 네. 그런데 우리 이제는 우파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좌파의 잘못된 것을 목사도 지적하고 네. 정치인들도 지적하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그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광훈 목사님이. 네. 근데 그걸 갖다가 극우 세력이다. 아주 옳은 사람이다 이런 의미야. 아주 옳은 사람이다. 그렇죠. 우리가 아주 네. 옳은 사람들이지. 네, 그럼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회 일각에서도 정광훈 목사, 애국가, 광화문 운동 이 사람들 극우라고 표현하는데 목사들 입에서 그런 말 나오면 안 되지. 그래서 어떤 사람 그 말 했더만요. 그러면 그 광화문이나 운동하는 사람들이 다 극우면은 그 지금 요즘 일어나는 광주에서 하는 운동이나 부산이나 이 사람들도 다 극우냐? 그럼. 국민의 반수가 극우냐? 이렇게 묻잖아요. 우리도 묻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극우다. 뭐 가장 옳은 사람이다. 맞아. 우리가 네, right,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옳은 사람들을 계몽을 해서 대한민국의 70%, 80%, 90%를 만들어야죠. 맞습니다. 예, 좌파를. 그런데 이 개그들 새끼들이 말이지. 우리나라에 극우는 말아, 극자는 말아 한단 말이야. 예. 폭력을 수발한 게 극좌고 극우입니다. 예. 이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유에 해당되는데 우리나라에 그 좀 민노총들 할 때마다 대형 폭력 사태가 나잖아요. 거기 항상 경찰차를 뒤엎고 불지르고 이게 극자의 운동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요 이놈들을 극자라는 말을 안 해요. 극자 말은 병신 같은 새끼들이 말아 저런 놈들이 그 대한민국 보수를 간판을 달고 있으니까 나라 꼴이 이리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자유 우파 국민들은 조중동을 버리고 국민의힘을 버려야 삽니다. 지금. 강은식 목사님. 예. 열불 좀 내봐. 내가